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저 높은 빌딩은 누구 걸까?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높은 빌딩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상업용 부동산들로 돈을 버는 유대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RWA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의 이제 맨하튼과 영국의 이제 런던입니다. 여행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도시들은 높은 빌딩들이 이제 즐비합니다. 특히 뉴욕의 맨하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시장입니다. 2017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제 르네상스를 좀 맞이했습니다. 이는 이제 테크 시장의 이제 큰 변화 덕분이었는데, 이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위워크였습니다. 위워크는 오피스 공간을 이제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킹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뉴욕의 위워크 사용자들은 전 세계의 다른 위워크 오피스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었는데, 위워크가 이제 큰 주목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테크 시장에서 공유 경제가 이제 키워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유 경제란 이미 생산된 제품과 이제 서비스들이 여럿 함께 사용하는 협력 소비 경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서 친숙한 카카오 택시, 비슷한 이제 우버, 에어비앤비, 이제 위워크 등이 있습니다. 공유 경제 이제 열풍은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이제 성공을 이끌었었습니다. 2017년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미래 기술에 이제 투자하는 비전 펀드로 44억 달러, 하나로는 5조 원이 넘는 투자를 이제 집행하면서 위워크가 이제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이제 된 것이죠.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 경제 키워드를 앞세운 스타트업들의 성공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뉴욕 맨하튼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산업군을 나타낸 표를 보면 탑이라고 하는 이제 테크 회사들이 이제 전체 시장에서 26%를 이제 차지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 맨하튼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맨하튼은 전 세계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증권사, 이제 보험사 등 이제 파이어 직군이 항상 시장에서 가장 큰 임차 수요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위워크는 한때 뉴욕 맨하튼에서 가장 많은 임차 면적을 이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좀 부상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기사를 이제 살펴보면 위워크가 JP모건보다 많은 임차 면적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P모건을 앞설 정도였으니까 위워크의 이제 위상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등도 이제 맨하튼 사업부를 이제 확장하면서 뉴욕 맨하튼 상업용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호황을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 호황을 만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파란색 선에 이제 실업률을 나타낸 것인데, 이 실업률 자체가 이제 4% 수준으로 가까워져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완전 고용이라 이제 불렀었고, 테크 기업들의 이제 성공과 이제 경제 화랑은 임차 면적 수요를 높이는 결과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 결과 뉴욕 맨하튼 부동산 시장의 이제 공실률이 5% 수준으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이제 공실률인데, 그때 당시 이제 공실률이 5%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빌딩들이 대부분 임차가 찰 정도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는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논할 정도였었고, 미국은 이제 1%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을 끌어올리기 충분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증권사와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앞서 저금리 기조에 맞는 부동산 펀드를 설정하기 이제 시작했고, 대체 투자가 이제 투자 시장의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 상승장에서 2조 원 가까이 되는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오늘이 가장 싼 시장이었다라고 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로 시작된 테크 시장의 호황,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 부동산 시장의 르네상스를 열기 충분했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뉴욕 맨하튼의 건물에 대출하거나
자산을 이제 매입하기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금을 이제 수신하는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에게 부동산 대출은 5% 배당 수익, 자산 투자는 한 7%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조달 금리와 이제 부동산 배당 수익의 이제 차이가 400bp 이제 이상을 이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이제 맨하튼으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이 투자 열풍 덕분에 부동산 이제 대출을 해주는 사모대출 시장도 역사상 가장 많은 운용자산 이제 수탁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190억 달러 하나로는 230조 원이 넘는 수탁고가 이제 쌓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시장이 좋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부동산 자산 운용의 이제 운용자산 규모가 이제 20조에서 이제 53조로 이제 넘어가게 될 정도로 이제 큰 상승을 했었고, 모두가 부동산 매수와 대출을 통해서 이제 투자 열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모두가 부동산 매수와 이제 대출을 통해서 투자 열풍을 즐기고 있었을 때 한 집단은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팔았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 자본이었습니다. 유대인 자본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당수의 빌딩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소유한 것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싼 값에 매입했던 자산을 투자 열풍 시기에, 즉 자본 재조정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좌측에 보시면 제가 일했던 팀에서 이제 대출을 했던 285 메디슨이라고 하는 자산인데, 유대인은 이 자산을 2016년도에 3억 9,300만 달러에 이제 매입을 하고, 대출 기관으로부터 자산가의 이제 51%의 수준인 2억 300만 달러를 이제 차입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이제 인수했었습니다. 이제 투자 열풍으로 자산 가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올라가자 2017년에는 자산가가 6억 6,500만 달러로 이제 상승을 했고, 유대인들은 이 리캡, 즉 자본 재조정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고 나머지 이제 B노트, 시니어 매즈, 주니어 매즈, 이 중간에 있는 그 갭들을 인베스트먼트 뱅커에게 사모 대출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자신들이 이제 투자한 1억 9천만 달러를 제외하고도 2억 7,200만 달러를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이제 무위험 자산이 된 것입니다. 뉴욕의 맨하튼의 상당 부분의 건물들도 동일한 이제 방법으로 투자 자본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을 했고, 수천억의 이제 차익을 남긴 유일한 집단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결국 7년이 지난 2024년 이제 3월 달에 이 대출은 한 번 더 손바뀜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마지막 대출 기간이 꽤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산 소유자가 자신이 일으킨 부채를 갚지 않고 이제 배짱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 대출을 해주기 기다리면서 말이죠. 최악의 상황에 와서 이제 자산을 넘기더라도 자산은 이미 수천 원의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희생양이 된 것이 결국 투자 열풍 속에서 돈을 들고 뛰어들었던 팔로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국내 투자 기관들도 이런 유대인들이 자본 재조정을 하는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상당한 손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 사이클로 변하자 이제 공실이 꽤나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대출 이자가 미지급되어서 자산 가치가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동산 펀드들이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30% 이상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매수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투자 회수가 느리기 때문에 시장 사이클이 맞으면 꽤나 큰 돈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상업용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이든 이 에쿼티 투자든 모든 투자는 투자금 전액 손실이 날 수 있는 특이한 자산군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RWA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고 있지만 이 또한 유의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조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